예, 안녕하세요. 동력학 16.2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챕터 명이 2차원 평면상 운동인데 그 중에서 뭔가 구속 조건이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선 플레인 모션, 그러니까 평면상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시그마 F, 그러니까 모든 힘의 합은 평면상의 운동이면은 두 가지로 봤죠. X 방향 힘, Y 방향 힘 두 가지의 합으로 했고, 모멘트는 어떻게 됐냐면은 모멘트 무게중심에 대해서든 원점 G에 대해서든 모멘트는 우리가 Z 방향만 봤어요. 그러니까 평면의 수직인 축으로 회전하는. 나머지 성분들이 있긴 있겠죠. FZ라거나 모멘트는 MX, MI 같은 거. 네. 이런 거 해본 얘네들은 3차원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2차원 평면에서는 얘네들이 없으니까 그냥 0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노는 식은 이 3개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변수가 뭐 4개 이상이다. 그러면 식 3개 갖고 못 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문제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뭐 어떤 속도 성분은 0일 수밖에 없다. 거기 운동이 고정되어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이 3가지의 힘과 모멘트 성분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한번 숙제 문제를 봅시다. 16.75번 문제인데 증명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걸 좀 자주 했으면 해서, 이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무게중심 G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회전이 있어요. I 알파라고 하면은 모멘트의 합이죠. 그냥 우선 모멘트의 합의 결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운동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똑같은 모멘트의 크기를 발생을 하는 어떤 운동 전 P에서의 운동으로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면 그 P의 위치는 어디겠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G를 기준으로 회전을 한대요. 그럼 P가 갖는 운동 성분은, P가 갖는 탄젠셜 방향 성분은 뭐가 될까요? 애초에 노말은 속도 성분이 없으니까 탄젠셜 방향 속도 성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PG가 되겠죠. 탄젠셜 방향 속도 성분은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노말 성분은 속도는 0이에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A로 해야지. 탄젠셜 방향 가속도는 이거 구해봤죠. 원래는 시간에 대해서 양쪽 항을 다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근데 해보면은 하나는 0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는 애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보였습니다. 탄젠셜. 그 다음에 노말 성분은 뭐가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뭐냐면 회전으로 인한 가속도가 AT라고 주어지고 AN이라고 주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전피에서 얻어지는 AT, 전피의 위치에 따라서 AT랑 AM은 다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은 전피의 위치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른 값들이 다 달라지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어떤 특정한 P에 대해서 P가 갖는 AT 더하기 AN 가속도겠죠. 이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해준 값이 이러면은 이제 실제로 P가 받는 힘이잖아요. 거기 힘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RPG 무게중심에서 모멘트로 바꿔줬을 때 얘가 I 알파랑 같은 요 점을 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AT도 결국에는 알파는 고정돼 있다면은 위치에 대한 함수고 AN도 위치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식은 위치에 대한 식 하나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는데 그걸 좀 상세히 들여다보자는 거죠, 문제에서. 여기 하나 잘못 쓴 게 있는데 벡터 아니에요, 얘는. 스칼라로 계산을 하시면은 AT의 크기는 R 알파고 AN의 크기는 오메가 R이 되는 거죠. 오메가 제곱 R. 예, 벡터로 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T는 애초에 방향이 R 크로스 프로덕트 알파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알아둬요. 제가 여기 잘못 표시했던 것만 확인하시고, 스칼라에 대한 함수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원점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무게중심 G에 대한 회전 성분이고 그 다음에 원점이나 뭐 임의의 점 O에 대해서 보자면은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모멘트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 O에서 점 5로 옮겨간 거리에서 이걸 이제 2차원상에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R까지 추가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모멘트의 합은 아이씨 이것도 스칼라에 대한 함수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모멘트에 대한 합의 스칼라. 왜냐면은 지금 평면상 운동이기 때문에 모멘트는 꼭 Z방향 성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벡터랑 스칼라 구분을 나누는 게 무의미하죠. 방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트의 합을 스칼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방향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점 P가 있다면 거기에서 탄젠셜 노멀 성분이 나올 텐데 회전으로 인한 가속도의 탄젠셜 노멀 성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러면 아까 제가 썼던 얘는 다 벡터입니다. 요거죠. 플러스인데 얘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이거죠. 근데 RPG하고 노멀 방향 가속도는 어떤 관계냐면은 애초에 G에서 P까지 가는 벡터에 수직으로 가는 애가 탄젠셜 방향 벡터잖아요. 회전이니까. 근데 노멀은 위치 벡터의 반대 방향이거든요. 노멀은 90력이니까 회전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그냥 0입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해봐요. 얘만 살아남는 거죠. 그 식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얘만 살아남는다. 근데 탄젠셜 방향 성분은 뭐다?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것 같이 각 가속도랑 위치의 크로스 프로덕트죠. 무게중심 위치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게중심 위치에 가해지는 모멘트니까 걔가 I 알파잖아요. 근데 걔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라는 게 우리가 관성 반경이라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표현을 하자면은 이 식이 성립을 하거든요. 관성 반경에 대해서 K라고 하는 스프링 상수랑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둘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 얘가 I 알파에서 온 거예요. 얘는 MG에서 온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정리를 해주면은 PG 그러니까 RPG 무게 중심에서 점 P까지의 위치는 여기는 거리죠. 스칼라니까 거리는 이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R 위에 줄 그은 거는 벡터라는 뜻이 아니라 무게중심에서까지의 위치라는 거예요. 원점 0에서 원점 5에서 무게중심까지 위치. 그러니까 쭉 아마 풀어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해 가지고 다시 크로스 프로덕트 지나가 버렸네. 이거를 해주면은 뭐가 된다? I 알파가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증명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쭉 따라서 써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16.76번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점 C가 회전축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점 C에서의 속도는 0인 걸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 제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Y방향 힘은 위아래 방향은 중력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지지해주는 점이 C잖아요. 그러니까 C에서 위로 가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0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에서 혹시 X방향으로도 힘 가해줄 수 있죠. 지금 문제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막대기를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P로 쾅 하고 쳤을 때예요. P라는 힘으로. 그렇게 쾅 쳤을 때 얘가 당연히 회전을 하겠죠. 점 C가 회전은 하되 X나 Y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 축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한다고 치는 거죠. 그럼 fx에 대해서도 점 C가 점 축을 통해서 가해주는 힘은 있을 건데 그거 말고 다른 힘 없어요. 그 다음에 와닿는 힘이 있을 거고,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max라는 가속도로 나오고, 병진 운동을 위한 가속도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회전 성분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m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게 어쨌든 얘가 c를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c 입장에서 보면은 무게중심의 ma라는 가속도도 회전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회전 성분의 탄젠셜 성분으로. 앞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해서 하자면은 알파라는 각가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뭐가 남냐면은 우리가 식은 두 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점 C의 위치도 알려줬네요. 식은 두 개면은 MAX는 우리가 모르는 애고, 우리가 모르는 게 FCX를 몰랐고 우선. 그 다음에 FCY는 알죠. 중력 반대니까. 얘 몰랐고, 그 다음에 알파 모르잖아요. 문제에서. 안 알려줬죠. 그럼 두 가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식은 두 개. X방향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야. X방향 운동이랑, 그 다음에 모멘트 운동이랑 그 두 가지 식이 있고, 모르는 변수가 두 개니까 그걸 갖고 풀면 돼요. 문제에서 처음 물어본 거는 이제 왜 R 바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물어본 거는 각 가속도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R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AX는 X방향 가속도죠. 무게방향 AX는 얘를 만족하는 어떤 점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다 정리를 해놓고 모르는 항들이 몇 개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대충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도 직접 풀어봐야 좀 아는 거라서, 뒤로 갈수록 챕터에서 이제 17, 18장으로 갈수록 문제들이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상세한 뭐는 없고 그냥 개념적으로 나와 있고 조금 복잡한 개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안 복잡해지고 문제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는 그 과정은 좀 복잡해질 수 있죠. 들어가는 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문제를 제가 4개나 숙제로 냈었네. 16.84번 문제도 뭐 비슷하긴 한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쪽이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중력만 가해지는, 딱 여기 고정돼 있다가 탁 끊어져 가지고 중력만 가해져서 얘가 아래로 회전하는 문제예요. 근데 무게중심 위치에서 보면은 지가 아래로 가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운동이 없는 V가 0인 데는 점 A가 있거든요. V가 0인 데는 점 A가 V가 0이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만 놓고 보자면은 회전도 하지만 아래로 병진 운동도 합니다. 뭐 Y방향, X방향 성분도 우선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0인 건 알죠. 얘는 그래서 0이라고 치고, Y방향 힘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해서씩 풀어주시면 되는데 I가 들어가니까 막대기에 관성 모멘트 따로 구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점 B, 여기 문제에서 추가로 물어본 거거든요. 점 B의 가속도는 어떻게, A에서 물어본 거죠. 점 B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무게중심 가속도, 병진 운동이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 회전으로 인한 가속도 두 개 더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이 있을 때 운동학적으로 풀었을 때 운동역학으로 넘어오면은 그 힘은 어떻게 되냐, 뭐 그냥 F는 MA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푼 문제랑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모르는 미지수들 먼저 다 써놓으시고 걔네들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운동이 없는 성분이다, 그럼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해주면은 그 문제가 딱딱 풀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수를, 숫자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주어진 식의 개수 3개죠. 3개가 되도록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떤 구가 원통이 있어요. 근데 원통을 빗면에서 내리면, 우리가 앞에서 회전을 안 배웠을 때는 얘가 그냥 쭉 미끄러져서 가속도는 뭐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에 뭐 운동 에너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새로 들어가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병진 운동의 운동 에너지가 있고 추가로 회전 운동의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회전 운동의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2분의 1 I 알파, I가 알파가 아니지 오메가죠. 그러니까 병진 운동에 들어가던 식이 그냥 회전 운동에 의한 걸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근데 R이랑 V는 오메가랑 V는 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는지 봅시다. 이제 이런 빗면이 있을 때 원통이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가요. 그러면은 중력으로 인해서 병진 속도 가속도도 있을 거고 회전 각가속도도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굴러가는 문제 앞에서 타이어 했었잖아요. 15장에서. 어떤 거 생각했어요? 바닥면은 속도가 0이다. 접촉면은 속도가 0이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접촉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럼 접촉면에서 모멘트로 구해요. 그럼 무게중심의 중력만 실제로 가해지는 힘인데 원래는 여기 이 수직 항력도 있기는 한데 수직 항력으로 인한 C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이거잖아요. 근데 C에서 C 위치는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직 항력으로 인한 모멘트는 수직 항력으로 인한 N이라고 씁시다. 모멘트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중력으로 인한 모멘트만 계산을 하면 되죠. 위치 벡터는 이렇게 나오고 중력의 크기 있으니까 계산하시면은 걔는 뭐다? I 알파인데 그러니까 모멘트의 합이니까 모멘트의 합은 I 알파인데 이 I가 무게중심 기준의 모멘트가 아니라 C 기준의 모멘트예요. 점 C 기준. 점 C 기준의 모멘트이기 때문에 평행축 정리를 써서 이만큼 평행 중심축이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I가 I가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통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동한 값이다. I 그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접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17.2장은 이제 16.2장은 뭐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을 특히 관성 모멘트를 고려한 I 알파라는 개념을 들여와가지고 관성 모멘트를 들여와가지고 모멘트 평형식까지 풀어주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질점 운동에 대해서 했던 내용에다가 회전 운동만 더한 거예요. 이제 뭐 근데 그때 운동의 제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이때는 이런 제한 사항이 걸리니 식이 간단해지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